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어느 날 노총각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폭포 아래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나무꾼은 혹시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달려가 보니 이게 웬걸,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 아니 뭐야, 할머니잖아? 좋다 말았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나무꾼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봐요, 총각. 잠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무꾼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뭔데요? 사실 난 하늘나라 선녀예요. 그런데 그만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받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젊은 남자와 이상야릇한 것을 한다면 난 다시 선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선녀로 돌아가면 당신의 부인이 되어 평생 섬기며 살아가겠어요. 나무꾼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모쏠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 참말이죠? 진짜죠?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와 최선을 다해 이상야릇한 것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변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몇 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할머니와 몇 번 더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였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한 나무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선녀로 변하는 거지요? 그 말이 끝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선녀로 변했다.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다시 선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와 백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선녀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러자 선녀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상제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만 먹을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옛날 어느 마을에 일은 하지 않고 밤낮 잠만 자는 게으른 데다 조금 모자란 남편이 있었다.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해 말했다. 여보,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해와요. 무슨 놈의 힘이 있어야 가지. 힘이 없거든. 소를 몰고 가서 싣고 오면 되지요. 그렇게 남편은 산에 가서 제일 큰 나무를 골라 그 밑에다 소를 묶어놓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니 나무가 소 위로 넘어져 그만 소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를 버리고 오고 있는데
물가에 오리떼가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도 못 구하고 소도 죽었으니 오리라도 몇 마리 잡아가야 되겠다. 남편은 오리를 잡기 위해 도끼를 던졌더니 오리는 안 맞고 도끼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도끼를 꺼내기 위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는데 찾다가 허탕만 치고 나오니 벗어놓은 옷이 없어졌다. 그래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홀랑 벗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독대 위에 도롱이와 삿갓이 놓여 있었다. 아니, 저건 뭐지? 도둑인가? 남편은 도둑인 줄 알고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만 장독만 깨지고 말았다. 아니, 이거 오늘 일진이 사납구만. 그나저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배가 출출한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가 선반을 더듬다가 마침 선반 위에 놓여있던 칼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만 칼이 떨어지며 코를 베고 저 밑에 있는 소중이도 쳐버린 것이다. 아이고, 나 죽네. 부엌에서 아파 죽겠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자 아내가 자다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왜 안 들어오고 여기서 울고 있어요? 소가 그만 죽어버렸소. 돈 주고 다시 사면 그뿐이지. 물 것 없어. 도끼도 잃어버렸소. 장에 가서 또 사면 되지. 울 것 없어. 옷도 잃어버렸소. 새 옷 꺼내서 입으면 되지. 울 것 없어. 장독도 깨뜨렸소. 새로 해서 담그면 그만이지. 울 것 없어. 코도 베었소. 밥 잘 먹으면 3살이 차오르니 울 것 없어.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소중이도 없어졌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머리를 잡아뜯고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남편이 말했다. 여보, 그래도 방울 2개는 붙어 있어.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2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바로 가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파란가루 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